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이제는 국가 간에도 동맹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르는 것처럼 마치 트럼프 카드를 갖고 포커 대회를 나가는 것처럼 셈법이 복잡해질 건데요. 한국에도 당장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발표하면서 주요 철강 생산국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경계는 하되 절망하거나 분노하기 앞서 차분하게 활로를 찾아야 하는 게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관세 폭탄을 무기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1기 때도 철강에 대해 관세를 목을 조였지만 협상을 통해 쿼터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협상과 거래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때 분노하며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욕하기만 하고 단절을 논하는 것이 바로 중국과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 곳곳에 간첩을 심어 갈라치게 하려는 딱 그 논리기도 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준 전적이 있습니다. 모두 이번처럼 관세 전쟁 같은 협상을 통해 얻어낸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지금 더욱 강력해진 무기가 하나 있죠. 공산당에 접하는 가장 가까운 최전선 국가인데다 언제라도 목숨 바쳐 싸워 나라를 지킬 의지가 강한 국민이 가득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인데 방산 사업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전차 등 일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1년에 국방비만 1천조 이상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에 버금가거나 뛰어넘는 품질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트럼프도 우리 방산에만큼은 특별한 혜택 제공을 약속하고 조선사업 등에 대해서는 애원에 가까운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숨은 의미와 이미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고 단 몇 개월 만에 현무5 미사일을 개발해 사실상 전지구를 작전 범위로 두게 된 일화를 통해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 정계에서 내고 있는 우리나라 핵무장에 대한 논의 현황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길들이게 하는 방법이 품격 있고 고미한 태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국 이익 우선주의의 시대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우리 한국에 어떤 일이 실리인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세상인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제품에 대한 25% 일괄 관세를 발표했는데요. 철강 제품 수출이 나라의 근간 사업 중 하나인 호주는 이미 미국에 선을 대고 트럼프로부터 관세 포고문 서명식에서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를 많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따내기도 했죠. 그만큼 트럼프를 대할 때는 말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다음에는 어떤 트럼프 카드를 내서 대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타당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한국에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 소속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술핵이 배치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장 많을 때는 1970년대에 약 700발이나 됐다고도 하는데요. 자주포에 넣어서 쏘는 핵포탄과 평양까지를 사정권에 두는 사정거리 1100km 마타도르 크루즈 미사일이 반입된 이래 군산 공군기지에는 한 대 F4 팬덤 4대의 핵폭탄을 장착하고 언제라도 출동해 평양 수정국이나 중국 베이징의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5분 대기조가 있었다고도 하죠. 하지만 세상은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요. 북한의 핵개발 구실을 없앤다는 취지로 전술핵을 모두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는지 아실 겁니다.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지만 정작 1994년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서 5개를 보유하고 있었죠. 자연히 우리나라에도 전술핵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는데요. 바로 여기서 트럼프와 이해관계가 맞닿습니다. 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말하는 트럼프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을 노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워싱턴 정재계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금 대두되면서 주한미군, 관세 문제와 엮어 여러 가지 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수많은 우리 대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 사실상 반미국, 반한국제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도 한 만큼 우리 산업에만큼은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국방과 관련한 협상 카드를 쓸 것이라는 게 정론이었는데요. 당장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한결같이 무책임한 소국이 가져가선 안 될 무기라며 이 틈을 타서 또다시 무시하는 모양새죠. 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은 이미 핵탄두 개발 시작, 휘슬을 불면 몇 달 안에 개발 완료를 마치고 전 세계 어디든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까지 완벽하게 갖춰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오케이만 하는 형식만 갖춰진다면 열심히 개발하는 모양새로 단 6개월 내에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사실 한국은 이미 훌륭한 기술과 인력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상하리만큼 우리 독자적인 기술만으로 위성을 쏘아올리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뭔가 발사체를 쏘아올려 정확한 궤도에 올린다. 느낌이 오시나요? 하지만 원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누리호 1차 발사 때는 출력 부족으로 실패 후 호주공에 추락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위성 모사체는 보통 공중에서 불타 사라지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고 바다에 빠지는 일이었죠. 당시 많은 언론들은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우리 우방국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첫 시도에 대륙을 넘나들 정도로 멀리 나라가 떨어질 정도의 기술력을 단번에 가졌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말이죠. 그리고 몇 년 뒤 우여곡절 끝에 누리호 2차 발사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위성 하나만 날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큐브 위성을 분리사출하는 기술까지 선보인 겁니다. 한 번에 4개 위성을 쏘아 올린 셈인데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이 기술은 한 번의 발사로 여러 곳에 집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위성을 탄도로만 바꾸면 말이죠. 그래서 처음 이 뉴스가 발표됐을 때는 군사 대국들 사이에서도 쉽사리 시도하지 못했던 다탄도 미사일의 원천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진심으로 경악에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연구진들은 순수 과학 목적의 미니 위성일 뿐이다 라며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별 1호의 귀환 계획, 즉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발표까지 나오는데요. 이에 KBS 아나운서 등 기술진에게 우리도 ICBM 기술을 보유하는 거예요? 라는 순수한 질문을 하기도 하죠. 당연히 기술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과학적인 목적에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라고 잡아댔고요. 여러분도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이 오시죠? 사실 이런 일은 수년간 계속돼 왔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후 한 달 만에 SLBM을 개발했다며 국산 1호 도산 안창호함을 출항시키질 않나 한국 화약이 전신인 한화우주사업부문에는 우주를 향하는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라는 아리까리한 비전을 선포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 가을에 공개한 현무5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핵무기의 직전 단계로 핵탄두만 실으면 전 세계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자력 관련 기술이 이미 세계 최상위급인 우리 연구진이 수개월 내에 핵탄두를 개발해 핵전장에 뛰어드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당장 러시아와 중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우호 관계를 쌓은 것에 대한 정면 대결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으며 중국은 한국같이 무책임한 소국이 갖춰선 안 될 무기다. 중국 같은 책임 있는 대국만 이 무게를 짊어질 수 있다라며 이 틈을 타서 또다시 무시하는 모양새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은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장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시되면서도 우리는 미국 등 강대국끼리 맺은 조약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핵무기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분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이스라엘도 미국 말을 듣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손을 잡는 모습이 연출되기 시작하자 미국에서도 한국에 다시금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 자체 핵개발 무장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한미 정부 차원의 검토와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준비된 모범국가입니다. 언제라도 큐사인만 떨어지면 뚝딱하고 무장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의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2017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현무4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시제품을 시험하더니 3년 만에 양산에 성공해 전선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난 뒤 현무5를 전 세계에 공개하기도 했죠.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 기회가 되면 적을 타격하고 우리를 지켜낼 힘이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최근 한국 영화 11879가 전 세계에 공개되며 해외 관객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 외국인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거나 놀라움을 표현하며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포스터에는 주천석, 권혁계, 홍성범, 문명철 등 국내에서는 낯선 이름의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공개된 영화 포스터 하단에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약 45초 분량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본 관객들은 모두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나라를 거스르려면 해야지. 나라하고 있어 싸운다간 그 정신이죠. 죽더라도 저 열심히 해야지. 지금도 나라 땅을 뺏기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젊은 사람들만 행복하게 지내시면 걔를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를 하면 제일 좋겠다. 건강하게 공부했으면서 좋은 나라 만들기를 손모아 빕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전쟁을 않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 알고 보니 이 영화는 단순한 상상력이 아닌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참전 용사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힘든 삶을 이어갔지만 조국을 위해 싸운 날들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외국인들은 이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희생과 헌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외신 보도를 통해 6.25 전쟁 당시 태극기와 함께 영상에 등장한 참전용사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획의 주인공이 밝혀지며 더욱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국내의 소규모 기업 인프레시입니다. 인프레시는 참전 용사분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개선, 의료비 지원, 생활 물품 제공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를 넘어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참전국으로까지 활동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16개국의 참전국 대사관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그들의 희생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전쟁 참전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전하며 현 세대에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프레시의 진심 어린 기획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두고 기적을 만드는 한국인들이라 부르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진이곤, 임경록, 손철규, 이도윤 등 기업의 이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점인데요. 그리고 지금 인프레시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담아 특별한 후원 팔찌를 선보입니다. 해당 팔찌는 생활고를 겪는 6.25 참전 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고 그들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와 띵스트리 멤버란 문구를 각인하였는데요. 또한 후원금은 기여명이 아닌 구매한 분들의 성함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 한국인으로서 이 행보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팔찌의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90대 중반이 된 참전 용사분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고정 댓글에 태극기 팔찌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화 강국이면서 국방력까지 강력한 엄지나 같은 나라죠. 혼란의 시대의 기회를 포착하고 멋지게 협상해 우리 스스로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겠다는 다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